그래서 25번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섬락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입니다. 우리가 섬락이라는 것은 뭐 불꽃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섬락이 생긴다는 것은 부하가 급반하면은 우리가 불꽃이 발생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차단기를 올리고 내릴 때 있죠. 차단기 올리고 내릴 때 왜 갑자기 전류가 0A에다 정일 공급하가 얼마요? 뭐 몇십 암페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가 급변하거나 이런 경우 섬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시간 운전이나 뭐 경부하 운전, 회전 속도 차 이런 경우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하 급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호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무부하 곡선 뭐요?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혹은 유기기전력이죠. 무부할 때는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기 때문에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혹은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 외부 특성 곡선이요. 외부 특성 곡선은 외부에 있는 거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이고요. 부하 특성 곡선은 뭐냐?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이요. 요거 부하 특성 곡선을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 아니고 내부예요. 내부는 뭐나 부하 전류와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26번에는 라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가동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꾸어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입니다. 27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동복권 발전기 일단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외봉권 가동복권 발전기에서 여기에서 직권 발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권 발전기는 우리가 계좌 있죠? 계좌. 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계좌가 없으면은 얘는 직권이 되죠. 이렇게 직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계좌 권선을 떼버린다. 계좌 권선 떼버린다는 것을 계좌 권선을 개방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계좌 권선 분권 계좌를 개방시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8번 차동복권 발전기를 분권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동복권 발전기면 가동복권 발전기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에서 분권기로 하려고 해요. 분권기로. 그러면 지금 분권기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을 직권계좌를 단락시키면은 직권계좌 단락시키면 얘가 쇼트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쇼트 시키고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쇼트 시키면은 뭐가 된다? 분권 발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권계좌를 단락시킨다. 직권계좌를 단락시킨다. 답은 나번입니다. 29번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전류와 전개전류의 크기는 29번 잘 아시겠지만은 그림을 그리면 더 명확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그리시기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타여자 발전기에서 부하전류 I고요. 전기자 전류 얘입니다. 전기자 전류 I죠.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전류가 같다. 따라서 답은 다가 됩니다. 전기자 전류와 부하전류가 같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0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은 우리가 타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기들은 역회전 시 잔류자기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되지 않는다. 타여자 빼고는 자여자는 모두 역회전하면 발전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라고 합니다. 요거 앞에서 했던 거죠. 어떻게 된다? 단락이라는 것은 R이 떨어지는 거죠. R이 떨어지면은 합성 저항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해요. 그럼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 강화를 우리가 소문자 E라고 그래요. 전압 강화나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의 반작용이 증가하면 우리가 E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V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압과 전류가 감소하니까 뭐 똑같은 저항에 대해서 뭐 전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류가 흐른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소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증가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소전류가 흐른다. 전기자 반작용이나 전압강 같은 게 의해서가 됩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직류발전기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 타여자. 그래서 타여자가만 특별하죠.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직류발전기 종류별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타여자 발전기는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전압 강화가 적고 계자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설계된다. 맞죠? 타여자와 분권이 전압 강화가 적고 그 다음에 계자 전압이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다. 분리되었으니까 맞습니다. 분권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발전 변동률이 적고요. 전압 변동률이 적고 다른 여자 전압은 필요 없습니다. 자여자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동복권 발전기, 단자 전압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동복권에서 그 과복권 같은 경우는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압의 변동이 가장 적은 것이 가동복권이요. 그러니까 갑은 나번은 전압 강화가 적은 것이고요. 전압 강화가 적은 것이고 가동복권 전압 강화는 있는데 그것은 있는데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전압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전압 강화가 적은 것하고 전압의 변동이 없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동복권은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하 증감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동복권 발전기 부하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하지 않는 아니죠. 차동복권 발전기가 가장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라번이 됩니다. 라번. 34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의 분권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발전기 걸어요. 뭐 필요 있든 없든 간에 걸어봅니다. 이렇게. 1초면 그리죠. 2초면 그리죠. 1, 2초면 그립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보세요. 무부하의 분권발전기인데 계자장이 여기가 45ohm이에요. 45ohm이고 계자전류가 여기 흐른 전류가 3A예요. 3A고 전기자 저항이 2ohm인데 무부하랍니다. 무부하. 한번 보세요. 무부하. 봅니다. 일단은 45ohm에 3A니까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45ohm에 3A 120V인데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죠? 그래서 120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명히 무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부하에서 단자 전압과 유기기전력이 같다고 볼 수가 있고 120으로 여기 120을 할 수가 있는데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자전류가 3A로 언급을 줬습니다. 그럼 계자전류가 3A 줬다고 하면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부하지만 계자가 흐른다. 원래는 여기에 작은 전류이기 때문에 무시했을 때는 이렇게 120이라고 하면 되는데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3A가 왜? 무부하기 때문에 전류는 여기죠. 무부하면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니까 여기가 3A란 말은 전기자 전류가 3A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얼마? 2, 3이니까 6V죠. 2ohm에 3A가 6V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6이니까 만들어진 전압은 126V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가 없으면 여기 유기기전력도 120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떤 데는 무시하다가 어떤 데는 고려하고 그래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요. 있으면 계좌 부분이 있으면은 예, 고려하시고 없으면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 34번의 답이 126입니다. 126. 예. 35번 볼게요. 35번. 단자전압 220V 부하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합니다. 분권 발전 유기기 전력 분권 발전기니까 또 분권 발전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단자전압 220이요. 단자전압 이걸 얘기하죠. 명칭도 확실히 단자전압이라니까 그 단자전압은 단자사의 전압 220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하전류는 이거죠. 50A. 부하는 이겁니다. 50A. 그랬을 때 유기기 전력인데 단 전기자전 0.2고요. 0.2고 계자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합니다. 계자전류 IF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얼마요? 야, 계자전류가 작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뭐? 부하전류 50A인데 계자전류 무시하니까 전기자 전류가 50A가 된다. 맞죠? 그러면 0.2 50이니까 이게 얼마요? 0.2 곱하기 50 하니까 10V입니다. 10V. 이러면 35번에서 유기기 전력 뭐요? 여기에 발생된 유기기 전력 이는 얼마다? 공식으로 뭐 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얼마? 아유, 나온 전압이 220이고 전압 강한 깎아먹은 전압이 10V니까 처음에 만든 전압은 230V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다번이에요. 다번.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 약간만 이해를 하시고 용어만 딱 구분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예. 36번 볼게요. 36번. 36번 봅니다. 전격이 5kg, 100V, 50A, 1800A면 타여자 직류 발전기요. 그럼 타여자 그래요. 타여자 그립니다. 예, 봅니다. 전격이 5kg, 100V, 50A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단자가 50kW, 100V라는 얘기예요. 100V.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1800rpm이에요. 1800rpm이고 타이자겠다. 무부하시 단자전압입니다. 무부하시 단자전압인데 일단 계자전압 50V요. 계자전압 50V고 계자전류가 5A예요. 5A고 전기자장 0.2고 브러쉬 전압 강화가 없었는데 이 브러쉬 부분에서 2V를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브러쉬의 탄소 브러쉬 같은 경우 저항이 크죠. 그 저항에 의해서 전압을 2V 깎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부하시 단자전압 타여자에서 무부하시는 보세요. 무부하시 단자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똑같습니다. 무부하시 분권은 당연히 달랐지만은 우리가 타여자나 직권에서 뭐다? E는 V0란 말은 제로란 말은 무부하라는 얘기입니다. 0일 때 부하가 0일 때 단자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같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부하시 단자전압 물었지만 여기에 유기기 전력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함정이죠. 의미 없습니다. 1800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50kW 100V 하면 얼마? 100분의 5만 하니까 전류가 얼마다? 네. 500A죠. 500A. 즉 전류가 500A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력을 가르쳐 줬을 때는 전압과 전력을 가르쳐 줬을 때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kW죠. 5kW. 예. 5kW니까 50A네요. 예. 여기서 문제에서 5kW라 했기 때문에 50A입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를 한번 볼게요. 50A에 0.2니까 얼마요? 50에 0.2니까 10V입니다. 맞죠? 10V고 전압 강화 2V, 브러쉬 전압 강화 2V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기 전력은 얼마예요? 유기기 전력은 여기에 100 더하기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 10 더하기
브러쉬에 의한 거 없으면 무시했는데 브러쉬에 의한 거 이게 작아요. 작지만은 있으면 고려해주면 됩니다. 이만큼이 빠진 겁니다. 즉 만들어서 브러쉬 전압각 2V 빼고 전기에 의한 10V 빼니까 100이 나왔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112V가 된다는 겁니다. 36번에 112V.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7번 보세요.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림 그려. 그림을 그리고 분권 발전기. 여기서 단자 전압 100V. 얘가 100V입니다. 단자 전압 100V. 단자에 쓰면 됩니다. 계좌 권선 저항 50옴. 계좌의 저항이 55mm 됩니다. 계좌 전류가 2A. 맞죠? 2A 곱하기 50 하니까 100이죠. 100V가 맞습니다.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으니까 100V가 되고, 그 다음에 봅니다. 부하 전력 50A. 50A하고 전기자 저항이 0.1옴입니다. 이때 유기기 전력 E는 얼마냐? E는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계좌가 2고 전기자가 부하가 50이에요. 그러면 전기자가 얼마예요? 52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기자 전류는 52A입니다. 계좌 전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라면 52A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강은 얼마예요? 전압강은 52A 0.1하니까 5.2V가 됩니다. 5.2V. 따라서 유기기 전력은 얼마예요? V 플러스 전압강합니다. V 출력이 100이고 전압강은 이거 얼마예요? 5.2에요. 5.2 하니까 얼마? 105.2V. 네. 그림만 그릴 줄 아시고 각각의 요소만 잘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꼭 맞춰주셔야 될 문제예요. 계속해서 38번 봅니다. 38번. 전격 출력 20kW, 전격 전압 100V, 전격 회전수 1500rpm의 직관 발전기가 있다. 요 직관 발전기 오랜만에 그립니다. 직관 발전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20kW에 100V입니다. 여기에 100V에 20kW예요. 20kW.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압과 전류를 줬다는 것은 여기에 흐른 전류가 얼마다? 100분의 2만이니까 얼마? 200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0A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회전수가 1500rpm입니다. 1500rpm이에요. 이때 전격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데 속도를 1300으로 얘를 1300rpm으로 떨어뜨리고 전과 같은 부하전을 흘렸을 때 그때 단자 전압은 100V에서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가 될 것인가? 단 전기자 저항이 0.05예요. 요것이 0.05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0.05고 계좌 얘는 저항이 언급이 없죠. 그러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속도가 1500에서 130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속도가 1500에서 13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이 E는 K-N이니까 유기기 전력 E가 얼마다? 1500분의 1300배로 떨어지겠죠. 맞죠? 유기기 전력이. 즉 단자 전압 100V가 1500에서 1300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도는 유기기 전력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0V일 때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100V 얼마 해보세요. 유기기 전력 얼마가 되냐면 200에 0.05 하니까 얼마나? 여기에 전압강화가 10V가 됩니다. 10V. 즉 우리가 처음에 V가 단자 전압이 100V일 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냐면 110V라는 거예요. 110V. 즉 1500rpm일 때 110V가 된다는 거예요. 110V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기 전력 E-는 얼마가 돼요? 처음에 110V에서
우리가 속도는 기전력 속도에 비례하는데 속도가 얼마가 됐다? 1500분의 1300으로 변했죠. 그럼 유기기전력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110 곱하기 1500분의 1300 하니까 95.33이란 거예요. 즉 이때는 보세요. 1500일 때 유기기전력이 110인데 단자전압은 100이었어요. 근데 1300일 때는 얼마냐? 이때 유기기전력은 95.33이에요. 이가. 그 V는 어떻게, V는 95.33에서 지금 전과 같은 부하 전류를 흘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200A 흘렸다는 거. 그럼 이 저항은 변함이 없죠? 0.05에 200 하면 똑같이 10V가 전압 강화는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10V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95.33이면 단자전압은 10V 빼니까 얼마? 85.33이 되고 이것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답번이 돼요. 85.3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39번 하겠습니다. 39번 보세요. 예,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9번. 직류분과 발전기 무바포화곡선 V가 전압의 공식이 전압이 계좌전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V가 33 플러스 IF분의 940 IF입니다. 보세요. 전압이 딱 얼마다라는 것이 단자전압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좌전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식에 의해서. 보세요. 33 플러스 IF분의 얼마? 940 IF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940 IF고 IF 계좌전류가 V는 무바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혈액량 20이면 V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합니다. 보세요. 지금 분권이라고 했죠. 분권. 예,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V가 이 전압이 33 플러스 IF분의 940 IF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F 계좌전류 V는 무바전압인데 무바전압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유기기전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좌혈액량 25이면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는가란 말은 유기되는가 유기기전력 묻는 거죠. 무바전압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IF고 IF는 20인데 지금 얘가 V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걸리는 전압도 V겠죠. 병렬 속도가 이게 V면 이것도 V입니다. 그러면 IF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IF는 저항이고 전압이고 얼마? 20분의 V가 된다는 겁니다. IF는 20분의 V. 왜? IF는 RF분의 V인데 RF분의 V인데 RF가 20으로 주어졌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V는 얼마? 33 플러스 얼마? IF는 20분의 V 분의 940 곱하기 20분의 V가 됩니다. 예. 넘어가니까 이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얼마? 33V 더하기 얼마요? 20분의 V 제곱은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47V가 되는 거야. 47V. 예. 요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V 하나 넘어가죠. V 하나 없애니까 얼마? 33 플러스 20분의 V는 47입니다. 47. 그래서 넘어가니까 얼마요? 요 3 플러스 33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33입니다. 마이너스 33. 네, 마이너스 33 하니까 얼마? 14죠, 14. 따라서 V는 얼마요? 20이 넘어가니까 14 곱하기 20 하니까 280이 됩니다. 280. 그래서 답은 다 280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요 식을, 문제는 요거까지 식을 하면 이 식에서 풀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혹시나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V는 보세요. 33 플러스 20분의 V 분의 940 곱하기 20분의 V인데 요거 계산하면은 47이 돼요.
예. 분자는 47이 됩니다. 47이고 33 플러스 20분의 V인데 요게 통째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33 플러스 20분의 V V는 47V죠. 47V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니까 33V 더하기 20분의 V제곱은 47V 37V가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20분의 V제곱은 얼마? 47V 마이너스 33V 하니까 14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V 하나, 오른쪽 V 하나, 왼쪽 V 하나 없애니까 20분의 V는 14가 되고 V는 14 곱하기 20 하니까 280이 됩니다. 280.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기초 수학적인 부분에서 약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약간 대충 풀어드리고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연습을 잘 해보시고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0번 봐요.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 단자전압 V입니다. 보세요. 일단 외분권이요. 외분권이 보세요. 일단 단자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얘기합니다. 얘를요. 그리고 지금 분권 계좌의 자속이 파이 F고 직권 계좌의 자속을 파이 S라고 합니다. 파이 S. 그리고 전기계좌 요건 RA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 계좌도 요건 RS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계좌를 I라 하고 부하전류 N은 RPM이고요. K는 A분의 PZ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일단 단자전압 V는 얼마요? E 마이너스 단자전압은 만들어진 전압 E에서 마이너스 얼마? 요거 빼죠. 요거 얼마 보세요? IA만큼 빼고 또 뭐요? 얼마? 이 IA가 그대로 IA로 되죠. 얼마? IA 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는 얼마? E는 K 파이 N이죠. K 파이 N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A로 묶으니까 RA 플러스 RS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맞죠? 여기에서 K는 얼마? K는 그냥 K고요. 파이는 지금 문제에서 차동 접속이라고 했습니다. 차동 접속. 따라서 차동 접속일 때 전체 자속은 뭐라고 했다?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분권 계좌 파이 F에서 직권 계좌 파이 S를 뺀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여기에서 뭘 한다? N을 곱하고요. 여기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서 대문자 N을 준 게 아니고 소문자 N을 줬죠. 초당 회전수를 줬습니다. 초당 회전수는 K 값에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 N을 그대로 붙여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K에 기계상수 K에 파이는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가 됩니다. 그리고 초당 회전수 N이고요. 그 다음에 IA에 RA 플러스 RS 해서 답이 라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K가 원래 60A분의 P자죠. 맞죠? 원래 K가 60A분의 P자인데 지금 문제에서 K가 60이 빠지고 A분의 P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N이 대문자 N이 아니고 소문자 N이 되는 거예요. 60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 N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40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라번. 41번 봐요.
200kW,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분권 발전기 또 그립니다. 보세요. 200kW. 200V입니다. 200kW는 20만이니까 여기 흐른 전류는 1000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자 저항이 0.025요. 0.025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거 무시해야죠. IF 무시합니다. 그럼 보세요. 전압 변동률을 그랬어요. 전압 변동률은 뭐다 했다?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이요. 그런데 무부하 전압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부하 전압은 유기기전력 E와 같다고 했습니다. 유기기전력 E와. 그럼 보세요. 일단 정격 전압은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말이 없죠. 200kW, 200V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 말은 이 200이 정격이라는 얘기예요. 200V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00, 정격 전압이 200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부하 전압 얼마예요? 200V죠? 얘는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그래서 1000A가 전기자 전류도 1000A라는 겁니다. 1000A에 0.025니까 얼마예요? 1000 곱하기 0.025니까 25V입니다. 즉 전압 강하 25V고 유기기전력은 얼마다? 유기기전력은 225V라는 겁니다. 즉 유기기전력이 225니까 이 문제에서는 유기기전력이 25니까 무시하고 유기기전력 225, 전격자는 200. 따라서 얼마? 200분의 무부하 전압 225 마이너스 200입니다. 지금 전압 변동률이 몇 퍼센트나 물었죠. 그래서 곱하기 100%를 하면 됩니다. 얼마다? 12.5%. 12.5%. 답은 나가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나. 계속해서 42번. 42번. 직류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 P와 전기장 V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용량은 제가 앞에서 정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용량은 달라도 된다 그랬죠. 왜? 60과 40이 합쳐서 100이 되면 됩니다. 꼭 100이라고 해서 50, 50 할 필요 없어요. 60, 40 하면 됩니다. 다만 전압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용량 P는 용량은 임이고요. 달라도 되고 V는 같아야 된다. 답은 가가 됩니다. 43번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중 잘못된 것은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수화 특성으로 같을 것, 맞죠? 극성을 같을 것. 당연하죠.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건 똑같이 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고, 유도 기전력 같을 것,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유도 기전력 같아봤자 단자 전압이 다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유기기전력이 같을 필요도 없고 단자 전압이 같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라. 44번. 균합선을 설치해서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는 뭐냐?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 설치하는 건 뭐가 있다? 직권과 복권이 있습니다. 직권과 복권만 균합선 설치해서 병렬 운전한다. 따라서 답은 복권 발전기가 돼요. 복권 발전기. 직권과 복권이 되니까 복에 있는 복권 발전기가 되고, 45번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보세요. 계좌와 무관하다. 아니죠. 계좌로 전압을 조정합니다. 계좌로 전압을 조정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단자 전압 같아야 됩니다. 그때 전압이 커지면 그만큼 전류가 커지죠. 전류가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커진다는 말은 용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용량이 큰 놈이 분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용량이 크면 분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같아요. 단자 전압 같은데 계좌를 증가시키면은 전압이 증가해요. 전압이 증가하는데 전압 강화에 의해서 단자 전압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하니까 용량 분담하는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전류 무관하다가 아니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부하 분담이 증가합니다. 네.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계좌 전류 감소하면 부하 분담 증가한다도 아니고, 계좌 전류 증가하면 부하 분담 감소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나가 됩니다. 나.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직류기 발전기 했는데요. 뭐 직류 발전기 지금 했고, 다음 시간에 직류 전동기 할 겁니다. 전동기 할 건데, 뭐 직류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중요하고, 이제 전동기에서는 속도와 토크가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웬만한 부분들, 직류 발전기에서 했던 공식들, 그 다음에 뭐 직권이나 분권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은 종류도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기 때문에 발전기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은 전동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직류기를 거의 문제풀이까지 7시간 거쳐서 했는데 뭐 전동기는 똑같이 7시간이 아니에요. 전동기는 또 발전기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또 단축됩니다. 예, 이런 것이 전기기기들이에요. 전기기기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전동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